안녕하십니까. 일본지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지난해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 엄청 쏟아집니다.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 분들에게는 기회인데요.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는 데 있어서 미분양 체크는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인기 많았던 단지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100% 분양 완료라는 창이 뜨지만 대부분의 단지들은 자녀세대 분양 중이라고 뜹니다. 또한 매일같이 조건 변경 및 조건 완화라는 아파트 홍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건 더 어렵겠죠. 국토부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미분양 현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보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셨던 분들은 크게 공감하실 거예요. 비공개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견본주택에 문의해보면 인기동, 인기 타입은 소진돼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잖아요. 치킨 시켜놓은 지가 한참 돼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보죠. 언제 도착하나요 사장님? 사장님은 익숙하게 대답합니다. 방금 출발했습니다. 음식이야 살짝 늦게 도착한다고 해서 큰일 날 상황은 아니지만 신축 아파트 분양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남게 되면 최초 분양자와 나중 분양자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줄여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중도금이자 감면, 확장비나 옵션 무료 제공, 그래도 안 먹힐 때는 입주 축하금 명목으로 금액까지 할인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미분양을 체크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 거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건설사 영업 비밀이어서 그럴까요? 이런 상황에 10월 14일자 신문에 미분양을 알리는 경고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허그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미분양 세대 급증에 따른 대규모 분양사고 위험을 경고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매년 미분양 세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4년 7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605개 사업장 84,824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광주만 놓고 본다면 33개 사업장 7,091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하는 대구를 제외하면 광주는 광역시 중 가장 많은 미분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의 미분양 체크의 기준은 분양보증 잔액이 남아있는 단지에 입주 예정자 명단을 받은 사업장에 한해서 표시했다고 하니 중공업 미분양은 빠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 7월 기준 입주 완료된 곳을 제외하고 현재 광주에 건축 중인 아파트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1년 분양된 아파트 3곳 540세대부터 2022년 8곳 2000 56세대, 2023년 12곳 5370세대, 2024년 13곳 8647세대까지 총 36개 단지 16613세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중에서 7091세대가 미분양이라고 하니 평균 57%가 분양되었고 43%는 미분양으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 분양된 단지는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세대수는 선운 2지구의 신혼희망타운으로 2개 블럭 1224세대입니다. 전세대 55타입 24평으로 공급돼서 아마도 미분양은 이곳이 가장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녀세대라 LH에서 분양했으니 알아서 하겠죠.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만한 규모는 없어 보입니다. 2023년 분양돼서 입주를 마친 단지와 첨단 3지구 장성으로 포함된 1, 2블럭을 제외하면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는 12개 단지 5370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100% 완판되었다고 알고 있는 위파크 마르공원, 교대형 모알가 그랑데, 첨단 제1풍경채 5블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규모만 다르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상태라서 아마도 미분양은 1600여 세대에 남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50세대 미만의 소량만 남아있는 단지를 제외해보면 쌍천동 상무 센트럴자이, 하산동 광산 센트럴파크, 선운이지구 영무회담, 연제첨단 광신 프로그레스가 주요 미분양 단지입니다. 지주택 아파트는 입주를 앞두고 생처리 하겠죠. 하지만 평당 2,900만원에 분양되었던 상무 센트럴자이는 기분양자도 많으니 대놓고 할인은 못할 겁니다. 제 기억에 바로 옆에 2010년 입주한 상무 힐스테이트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줬던 기억이 나네요. 상무 센트럴자일도 뭔가 방법을 찾겠죠. 가장 심각한 미분양은 2024년 분양된 아파트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분양 금액이 높다는 것과 큰 평수가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분양에 쌓여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분양하게 되니 완판이 더욱더 어려웠을 겁니다. 2024년 분양되어 건축 중인 아파트는 총 13개 단지 8647세대입니다. 올해 분양된 단지 중에는 서남동, 어등산 진아리체 리버뷰와
봉산공원 첨단제일 풍경채만 100% 완판되었다고 알고 있으니 지난해 비해서 미분양 규모가 더 심각하죠. 미분양이 예상되는 대형 단지들을 살펴보면 힐스테이트 중해공원 2, 3블럭 1466세대, 송환공원 중 S클래스 SK뷰 1575세대, 오남자이 포레나 3개 블럭 1192세대,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3개 블럭 2364세대입니다. 아마도 8647세대 중에서 약 4500세대인 52%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024년 분양된 대형 단지들의 평균 분양률은 40%를 넘기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힐스테이트 중해공원은 중도금 무이자에 평당 2천만원에 분양되었지만 주변 노후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와는 괴리감이 있다 보니 아직까지 상당한 미분양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계약금 500만원에 무료 옵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송환공원 중 S클래스 SK뷰는 평당 1700에서 1850만원에 분양되어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주변 효천 1지구와 2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또한 상권이 편한 택지지구에 비해서는 나홀로 아파트에 가깝다 보니 현장을 보시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나 미분양이 남을 수밖에 없었겠죠. 현재는 계약금 5% 낮춰서 진행 중입니다. 오남자이 포레나는 중도금 무이자에 평당 2300만원에 분양되었습니다. 역시나 주변 신축인 우남산공원 우미린이나 힐스테이트 중해공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분양가이고 조합원 세대를 제외하니 동호수도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 아직까지 상당한 미분양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 완화와 무료 옵션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위기 반전엔 역부족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평당 2600만원에 분양된 중대형 위주의 단지입니다. 수입산 마감재와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로 광주의 1%를 흡수하기 위한 최고급 아파트로 계획되었지만 분양 결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10억 이상의 분양가만 놓고 본다면 광주 전 지역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라기보다는 봉선동이나 수안동 큰 평수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타깃으로 봤을 건데요. 아직까지 미분양이 남아있다는 것은 중앙공원의 롯데캐슬 위치가 애매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중앙공원에 자리 잡은 것은 유리했지만 주변 상권이나 학원시설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터미널이나 백화점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평수가 겹치는 상무 센트럴 자이에 비해서 늦게 분양된 것도 손님을 많이 뺏겨버린 이유라고 볼 수 있죠. 현재 계약금 5%에 가능하고 골드바와 제주도 여행권을 상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직까지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중공업 미분양을 포함해서 미분양은 1370세대라고 나와 있지만 허그에서 받은 자료에는 7091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에 건축 중인 아파트는 36개 단지에 16,613세대가 분양되었지만 9,522세대인 57%만이 분양 완료되었고 7,091세대인 43%는 미분양입니다. 이렇게 지적질해도 건설사에서 솔직하게 미분양을 까놓고 분양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분양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덜렁 계약하지는 말아야겠죠. 얼죽신 좋아한다고 따라갔다가 이자에 치여 살 필요는 없잖아요. 지난 15년간 건축된 아파트도 꽤 쓸만하거든요. 첫 집부터 신축으로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1번지 부동산TV의 오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